드론은 무선 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다. 카메라, 센서, 통신 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25G부터 1200kg까지 무게와 크기도 다양하다. 드론은 군사용도로 처음 생겨났지만 최근엔 고공 촬영과 배달 등으로 확대됐다. 이뿐 아니다. 값싼 키덜트 제품으로 재탄생돼 개인도 부담 없이 드론을 구매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농약을 살포하거나 공기질을 측정하는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다. 20세기 초 군사용으로 탄생. 드론은 2000년대 초반에 등장했다. 처음엔 군사용 무인 항공기로 개발됐다. 드론이란 영어 단어는 원래 벌이 내는 웅웅거리는 소리를 뜻하는데 작은 항공기가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러한 이름을 붙였다. 초창기 드론은 공군의 미사일 폭격 연습 대상으로 쓰였는데 점차 정찰기와 공격기로 용도가 확장됐다. 조종사가 탑승하지도 않고도 적군을 파악하고 폭격까지 가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미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드론을 군사용 무기로 적극 활용했다. 많은 언론이 이를 드론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미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 정찰 공격기 드론 MQ-9 리퍼 출처비 공군 홈페이지. 미국은 2004년부터 드론을 공격에 활용했다. 2010년에는 122번 넘게 파키스탄과 예멘의 드론으로 폭격을 가했다. 비영리 뉴스 제공 기관인 조사보도국뷰로 어브인베스터게이티브 저널리점은 미국의 드론 공격이 23,000명의 사상자를 만들었다라고 보도했다. 드론 공격으로 어린이 등 민간인 수백 명이 목숨을 잃게 되자 드론 공격에 대한 비난이 거세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후 드론으로 무차별한 폭격을 가하는 것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기로 하고 드론을 이용한 공격을 줄이기도 했다. 현재 드론은 군사용뿐 아니라 기업, 미디어, 개인을 위한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드론 시장에 나온 제품 가운데 90%는 군사용이다.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선진국이 드론 기술력을 높이는데 더 힘쓸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는 2014년 12월 드론을 위한 공항을 따로 구축하기로 했고 3,300만 달러 약 366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드론에 관심 갖는 IT 기업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기업들은 최근 몇 년 새 드론 기술을 개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아마존은 2013년 12월 프라임 에어라는 새로운 배송 시스템을 공개했다. 아마존은 재고 관리와 유통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데 기술 투자를 하고 있다. 아마존 프라임 에어는 택배 직원이 했던 일을 드론이 대신하는 유통 서비스다. 아마존은 이를 위해 드론을 개발하는 연구원을 대거 고용했다. 아마존은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허가를 기다리는 중이며 법적인 규제가 풀리는 대로 드론 배달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드론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작은 스타트업들의 몸값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러한 스타트업에 눈독을 들이는 중이다. 구글은 드론 제조업체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를 2014년 4월 인수했다.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는 직원 20여 명을 둔 작은 회사인데 페이스북도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구글의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를 빼앗기자 다른 드론 업체인 어센타를 인수했다. 페이스북은 약 2천만 달러 약 208억 원을 어센타 인수 금액으로 지불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드론을 내세워 인터넷 사업을 확장할 심산이다. 구글은 10기구를 이용해 전 세계에 무선 인터넷을 공급하는 프로젝트 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글은 10기구에 더해 드론으로 무선 인터넷을 보급할 예정이다. 페이스북도 인터넷.org 프로젝트로 저개발 국가의 인터넷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1만 1천여 대의 드론을 띄워서 중계기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 중이다. 촬영용 드론에서 키덜트 제품까지 글로벌 기업 외의 드론에 큰 관심을 가지는 다른 기업도 많다. 신문방송 업계나 영화 제작사가 대표 사례다. 이들은 드론을 촬영용 기기로 활용하고 있다. 언론사는 이른바 드론 저널리즘을 표방하며 스포츠 중계부터 재해 현장 촬영, 탐사 보도까지 드론을 활발히 쓰고 있다.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은 지리적인 한계나 안전상의 이유로 가지 못했던 장소를 생생하게 렌즈에 담을 수 있고 과거에 활용하던 항공 촬영보다
촬영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는 2014년 탄자니아에서 사자, 생태를 촬영하는 데 드론을 도입했고, CNN도 터키 시위 현장, 필리핀 태풍, 하이안 취재 등의 드론을 활용했다. 국내 방송사들도 예능 방송이나 드라마 촬영에 이미 드론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HD급 고화질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드론이 최근 많이 생산되고 있다. 배달 업계에서도 드론에 대한 관심이 많다. 영국 도미노 피자는 2014년 6월 드론이 피자를 배달하는 모습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도미노 피자는 법적인 규제가 완화되면 몇 년 안에 드론을 실제 배달 서비스에 쓸 예정이다. DHL은 파슬콥터라는 드론을 만들어 2014년 9월부터 육지에서 12km 떨어진 독일의 한 섬에 의약품과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최근엔 개인을 겨냥한 드론도 나오고 있다. 주로 RC마니아나 키덜트족을 공략한 제품으로 스마트폰으로 조종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셀카를 찍을 수 있는 드론도 나왔다. 앞으로 일반 소비자를 공략한 드론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드론의 한계와 미래. 국내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대한항공이 드론 연구 개발에 적극적이다. 방위산 업체나 중소기업, 택배 업체들도 최근 드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아직 드론을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드론은 아직까지 항공기로 취급받고 있고, 법도 아직은 기존 군사용이나 공적인 업무로 사용하던 것을 중심으로 제정돼 있는 상태다. 드론을 상업용으로 확장하려면 관련 규정이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뿐만 아니라 북미나 유럽 지역도 비슷하다. 드론이 장점만 지니고 있는 건 아니다. 많은 나라가 드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안전을 꼽는다. 테러리스트가 드론에 위험물질을 넣어 배달할 수도 있고, 드론이 고장나 갑자기 추락할 수도 있다. 해킹을 당하거나 장애물에 부딪힐 위험도 상존한다. 촬영용 드론이 많아질수록 사생활 침해 위협도 늘어난다. 현재 방송사 등에서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은 미리 관련 부처에 신고를 하고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다. 독일 DHL은 드론을 이용하기 위해 비행 구간도 따로 만들고 속도도 시간당 40마일로 제한해서 운행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드론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미국 방위산업 전문 컨설팅 업체 틸그룹은 향후 드론 시장이 2020년까지 연평균 8% 이상 성장해 114억 달러 규모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표적인 성장을 보이는 드론 제작 업체가 DJI다. 중국에 본사를 둔 DJI는 2011년 매출이 420만 달러였는데 2013년엔 1억 3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2011년 90명이었던 직원 수도 2014년 2,800여 명으로 늘어났다. DJI는 이러한 성장을 기반으로 기존에 제공하던 저가형 드론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능을 담은 고가용 제품도 선보였다. 2015년 열린 국제소비자 가전쇼 CES도 드론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사였다. 2014년만 해도 CES 현장에서 드론은 아직 생소한 제품이었지만 2015년에는 드론을 위한 전시장이 6,500이 규모로 구축될 정도였다. 드론의 고공 비행은 당분간 의심할 여지 없어 보인다. 드론은 무선 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다. 카메라, 센서, 통신 시스템 등이 탑재돼 있으며 25G부터 1200kg까지 무게와 크기가 다양하다. 드론은 군사용도로 처음 개발됐지만 최근에는 고공 촬영과 배달 등으로 크게 활용 범위가 확대됐다. 이제는 값싼 키덜트 제품으로도 재탄생해 개인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농약 살포, 공기질 측정 등 실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드론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드론의 대중화에는 안전 문제, 사생활 침해, 우려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함께 남아 있다.